저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고 제가 4선인데요. 19대의 법사위를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에 의해서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유세 중에 실수로 무환자를 빠뜨렸죠. 제가 기소가 됐어요. 똘똘 말려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1심, 2심, 3심 모두 다 무죄 받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엄청나게 판례를 들이대더라고요. 그 엄청난 판례를 제가 다 다시 어디에서 생긴 판례인가 라고 보니까 다 저에게 유리한 판례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수사를 저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잘라내려고 엄청나게 공소 유지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 말이 틀린 건 맞아. 그런데 실수야 라고 한 번에 정리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는 이런 사건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검사는 기소를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청, 중수청으로 좀 나눕시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수사권도 쥐고 있고 기소권도 쥐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기소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맡깁시다. 거기서 일 잘하는 수사관은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아주 저는 선출직이라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선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실 아닌 허위 사실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어요. 그럴 때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완해 보세요 라고. 보완 수사하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긴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 수사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보완 수사를 하면 이거 수사와 기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직접 보완 수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직접 보완 수사의 그 요구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법의 관점은 아니고 절차법인 형소법에서 주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야 및 시민사회 자체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보완 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히 그거를 막 섞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검사들은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윤동호 교수께 여쭙겠는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문제점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 수사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통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그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내 수사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직접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윤동호 교수님과 한동수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아까 발제하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을 잘하면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뭐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다. 혹시 또 예. 네, 미국의 실무를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형소법상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그 우려하시는 뭐 공소시효 임박, 뭐 핑퐁, 뭐 이런 뭐 구속기간 만료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얼마든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관 등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추가적인 압수수색 부분들은 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와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그 수사지도 현재 상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그 일반적인 실무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검사들이 왜 자꾸 검찰들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시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전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시 그 김건희 내란 특검법의 권력형 부패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관 시장의 비리들이 여기에 노정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차례입니다. 아까 그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게 있어서요. 그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검사의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수사권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윤동호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검찰이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찬성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검찰은 행정 공무원이고 검사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사법부와 마찬가지의 조직 그 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어떤 그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역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외국에 마치 그 중수청을 아마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그 설치를 하면 법무부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김종민 변호사께서 SFO 하셨는데 영국의 지금 기본적인 국가범죄청은 사실상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그 독립기관에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FBI에서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그 국토안보부에 또 특별수사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뭐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PPT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특별수사 기구는 내무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를 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동호 교수님께서 아까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광우,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전부 다 기각을 그동안 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런 사례를 보시면 경찰 혹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수사 통제는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에 의한 영장 그리고 법원에 의한 영장 두 번의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검사의 그 헌법에 기존된 영장 신청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적인 판단, 증거수집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충격적인 동영상을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 사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그런데 김학의 모르겠다고, 김학의 아니라고 검찰이 민기적거리다가 보완 수사를 했어요. 열심히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저 김학의가 동영상에 김학의가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줬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죠? 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안 수사 자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의 보안 수사 자체에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그 영장 청구나 기소.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안 수사를 그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대검 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 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거든요. 법무부 차관님, 대검 차장의 부적절한 저런 발언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구조개혁의 문제를 답변하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인적 청산의 문제, 그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이 검찰 구조개혁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편안함들이 유지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생도 거기에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참모인 현재의 민정수석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 차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일정한 인사권자의 깊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그 비체혁명에서 제시된 3대 과제는 구조개혁, 인적청산, 과거사 청산 모두 다 미완인 상태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깊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차례입니다. 네,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네, 검찰 개혁의 주체는 그동안의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만약에 검찰 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이 검찰 권력의 독점을 이번 차제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를 해결하자. 이것이 이번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화두이고 또 취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동안 검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그런 어떤 권력의 화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진행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이전에도 또 권력과 야합해서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졌고 이번에는 검찰과 권력, 최고 권력이 야합을 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신들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에 굴복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와 뇌물 여러 가지 각종 부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를 해온 것에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앞당겼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에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비의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덮고 면죄부를 발부하는데도 사실상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검찰이 권력을 잡아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의 핵심을 검찰로 채웠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진출을 시켰고 또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주요 국가들을 대부분 검찰들로 장악했고 또 검찰과 야합하는 법조인 출신들로 사실상 국가의 중요 핵심 부처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국가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독재 국가로 완성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야당과 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살인을 통해서 대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갖은 이런 사건들을 윤석열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김만배를 개인적 친분이 없고 모른다라고 주장했을 때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를 했죠.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김문기를 모른다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야합한 검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고 자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동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검찰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